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조수진 변호사께서 이제 유시민 전 장관, 유시민 작가, 이제 새롭게 등판하시게 될 거다라는 이제 예고편을 띄워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좀 강력하고 자주 좀 말씀을 좀 하시려고 한다. 이제 비평을 좀 하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의 비평을 하시게 될까요? 아마도 그 흐름과 맥락에 비춰보면은 제가 보기에도 예를 들면 그 노무현 재단의 문제로 이제 상임 고문에서 스스로가 이제 나간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 곽상원 변수라는 건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아마도 이제 총래 해오던 여러 가지 그 행위에 비춰봤을 때 그 말이 아파서 그만둔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이제 앞선 그 선거 기간 내에 있었던 유시민 작가의 그런 정치적인 여러 평론 활동들 같은 경우를 두고 다양한 진영 안에서 다양한 해석이 분출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사실은 그 거울 삼아서 그 발판 삼아서 그 이후 행보를 추론해 본다고 한다면은 지금 8.17 전당대회에 불과 딱 2달 남은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정치적인 언행을 더 강력하게 하겠다는 뜻으로 보이는 것이고 그 방향성이라는 것은 이미 본인이 여러 차례 이제 매불쇼라든가 뉴스공장의 출연을 통해서 밝힌 바에 연속성 있게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그 모든 분들이 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ABC론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지자들에 대해서 평가도 한번 하신 적이 있고 거기에 더해서 평택을 선거를 두고는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도 밝힌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발판 위에 선다고 하면은 전당대회에서 그 유시민 작가가 평론 활동 더 강하고 자주 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한다면은 누구를 선호할지에 대한 짐작도 어느 정도 되지 않는가. 다만 그런 방식이라는 것이 특정인에 대한 지지 호소 혹은 특정인에 대한 비토 호소라는 것이 과연 진영에 미치는 순기능이 많을 것인가 역기능이 많을 것인가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8.17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비평을 더 강화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의 입장을 항상 좀 강하게 되면서 그 안에서의 파열음을 걱정하지 않고 달려가는 편이긴 하잖아요. 유시민 작가라는 사람의 캐릭터가 이제 그런 차원에서 뭐 더 세게 어떤 이야기가 나올 것 같다라는 좀 예감은 들긴 하는데,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제 앞으로 이제 전당대회에서 어떤 한 스탠스를 서게 된다면 거기에 따른 그러니까 결국 선거는 결과로 평가받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 결과에서 패한 쪽은 굉장히 큰 상처가 있겠다. 이런 좀 상황을 염두에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드리고 그제도 말씀드리지만 그 이제 청년 문제 심각하고요. 일자리 문제 심각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로봇하고 우리 어떻게 경쟁할 거냐. 이거 되게 오늘 그 한국일보 보니까 이제 중국 선전에 가서 변화하는 거를 우리가 자주 쓰는 DJI 드론 업체. 드론 업체에서 엄청나게 분석 보도를 했는데 어쨌든 이제 국제사회도 많이 변화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미래로 나아갈 것이냐에 대해서 어떤 정책과 노선 특히 저는 이 삼성 문제에 관련해서 사회연대임금 김용훈 장관이 던진 의제인데요. 이런 거 어떻게 할 거냐. 초과 세수, 초과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나눌 거냐. 사실은 이런데 우리가 담론을 가지고 이런 방송에서도 논쟁을 하고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고민해야 되는데 누가 권력을 쟁취할 거냐. 이제 이걸 가지고 너무 뜨겁게 붙다 보니까 언론 입장에서도 굉장히 특히 힘들다. 이게 그러니까 집권 2년차 풍경이라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장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집권 4년차에 차기 권력과 그리고 현재 권력들이 부딪히면서 어떤 파열음이 나고 그것이 좋은 긴장 관계면 다음에 정권이 연장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뭐 교체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인데 근데 이게 이제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5년 6월 4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을 했고 인수위 없이 지금 이제 집권한 지 1년이 좀 지난 상황밖에 안 됐는데 뭔가 이 법여건 안에서 일어나는 행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낯설고 이게 진짜 집권 2년 차에 들어간 정부에서 나오는 모습이 맞나? 라는 생각은 계속 들어요. 그러니까요. 자, 댓글창도 많이 뜨거워서 저희가 조금 쿨다운하는 의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15일입니다. 김부겸 전 총리. 후보도 아니시죠. 그렇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가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았습니다. 메시지가 너무 좀 마음이 아파서 제가 좀 읽어드리면 대통령님 저는 이번에도 대구 시민들의 신임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뛰어든 길 위로 또 다른 씩씩한 후배들이 노무현을 기억하며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들을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이제 본인은 또 패배를 했지만 후배들이 많이 달려오고 있으니까 노무현의 길을 따르는 수많은 후배들을
응원해달라 이렇게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 글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니, 상당히 그 감동적이고 사실 아직도 그 김부겸 후보의 경우에는 대구시장 선거를 치를 때 여운이 저도 가시지를 않거든요. 그 어떻게 보면 교과서적으로 선거 운동 하나하나를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파를 초월해서 굉장히 모범이 되는 선거 운동을 하지 않았나. 사실 지난 지방선거가 여러 가지 여당 입장에서 이제 쓴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전이 사실 많았던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그런 행태를 김부겸 후보는 스스로가 대구시장 선거를 치르면서 했기 때문에 그런 울림이 있다고 보여지고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 묘역을 찾은 것도 그런 민주당이 이런 그 지방선거의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다 극복하고 인내하고 이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는 그 뭔가 노무현 정신이라는 초심으로 돌아갈 때다. 이런 식의 이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아마 가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거듭하게 됐습니다. 근데 네. 저는 저게 끝나는 메시지로 들리진 않더라고요. 새로운 시작으로 들리죠? 예. 정치인의 모든 행보라고 하는 것을 예.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졌다라고는 하지만 58만 표라고 하는 대구에서 얻었던 김부겸 후보의 득표라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 대구에서 민주당이 얻었던 최다 득표라고 그렇습니다.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 58만 표의 이야기들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는 역할은 결국 정치인이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28년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보존해가지고는 총선을 다시 도전하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을 염두해주는 하나의 주자로서 김부겸이라는 사람이 좀 뛰어야지 법률권 전체가 같이 좀 기운이 상승하는 분위기가 생길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보수의 활성화라고 하는 것이 보수 유권자들이 활성화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한동훈, 오세훈 이런 사람들이 살아 돌아왔다는 것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다음에 대한 기대감이 저는 보이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법률권 지지자들이 좀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으실 텐데 그 마음들을 지금 그냥 지나칠 게 아니라 28년에 또 새로운 또 씨앗을 낳게 할 수 있는 것들은 분명히 있다. 그리고 그것은 30년으로 이어지는 에너지일 것이다. 이렇게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갤럽 조사에서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불만족한다가 60%예요. 근데 저는 다수의 그 수많은 그 시민들께서 당시 이제 응답했던 시민들께서 판단하는 것은 야, 서울시에서 어떻게 오세훈이 살아오냐. 왜냐하면 철근 누락, 서소문 고가 그거 말고도 감사의 정원, 한강버스 얼마나 많은 지난 그 무능한 그 오세이돈이라는 비판도 있었죠. 예. 별명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처럼 하여간 비만 오면 관리가 안 되고 네. 강남에 이제 자동차가 둥둥둥 떠다니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들었는데 야, 이 양반이 다시 살아왔다고? 어떻게 이럴 수가? 그리고 이제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비상계엄 직후에 한덕훈 사태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정말 말도 안 되는 공동정부를 꾸리려고 위헌적인 했었던. 공동정부를 꾸리려고 했었던 이분이 살아온다고 대한민국 민주질서 이게 맞아? 라는 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60% 정도가 이 선거 불만족스럽다라고 응답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동시에 가장 아쉬운 낙선 후보 누구냐? 1위가 김부겸입니다. 17%로 1위를 했는데요. 네네. 그만큼 이 김부겸의 선전을 기대했던 대구도 이번에 바뀔 수 있어. 라고 해서 정말 정성을 쏟았던 수많은 그 대구 경북에 이제 선거를 준비했던 민주진보 진영에 계신 분들이 이거는 진짜 낙담하고 있을 수는 없다. 다시 툴툴 털고 일어나서 뭔가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 이래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김부겸 전 총리가 직접 방문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 이제 더불어민주당 막 갈등이 첨예해야 되니까 또 이런 분들이 좀 나서서 그렇죠. 맞아요. 어른의 네. 모습처럼 보이는 네. 것들이 있죠. 판정리를 좀 하면 좋겠다. 선배 아닙니까 이분이? 네. 예, 그러면 좋겠다. 58년생이시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 이진숙 의원이죠? 예, 예, 의원입니다. 네. 재보궐은 바로 의원이거든요. 제가 만났어요 국회에서. 인사하셨어요? 예. 명함을 건넸더니 장윤석 딱 이렇게 알아보시더라고요. 예, 조만간 뵙기를 희망합니다. 네. 자, 선거 선방했는데 장동혁 사퇴할 이유가 없다. 또 이런 주장을 오늘 아침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밝혔네요. 자, 이진숙 호가 본격적인 항해를 시작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준숙 의원이 언제 이제 정치적으로 명확한 메시지를 낼 것인가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았는데 결국은 이렇게 포문을 연 것으로 보이는 것이고 결국은 이제 이진숙의 그런 정치적 목표나 여러 가지 동지의식 같은 것들이 누구를 향해 발현되는가 명백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결국은 이제 이게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 지금 분열과 여러 통합의 갈래길에 서 있는 상황에서 네.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고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결국은 이진숙이라는 인원이 보강됨으로써 뭔가 국민의힘이 좋은 통합의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뭔가 이제 친한계 등과 이미 갈등 상황들을 너무나 겪고 있지만 그런 갈등과 분열의 골로 가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좀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55표잖아요. 정점식 원내대표를 찍었던 그 사람들이. 그리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국민의힘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침묵하고 있는 다수들이 뭔가 에너지를 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면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힘을 세게 그러니까 목소리 세게 내시는 분들한테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 아침에 그 김병민 전 서울시 부시장 인터뷰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침묵하고 있는 국민의힘 다수에 대한 좀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더라고요. 그게 동조하는 것이라 아니냐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던데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들이 그러니까 물밑에선 다 뭔가 장도혁 대표를 좋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죠. 하지만 공개적으로 나와가지고는 세력화해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친한계 혹은 대안과 미래만이 아니어야지만 이 국면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기에는 지금 이진숙 의원의 목소리가 더 커 보이니까 이 에너지가 더 커 보이니까 결국 장도혁 대표는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얼결에 임기를 채울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내년 8월이거든요. 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장도혁 대표는 국민의힘이 문을 연 이후에 처음으로 임기를 채우는 대표로서 기록이 남게 됩니다. 재밌는 풍경입니다. 재밌는 풍경이고요. 뭐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스스로 해산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제 내란숙의 윤석열 선거법 위반 사건 여기도 100만 원 받게 되면 돈 물어내야 돼서 400억 정도 되는 그 돈 물어내기 싫어서 아마 이 사람들 스스로 7월 27일이죠. 예, 해산해버리고 다시 또 뭐 국민의 어쩌고 해가지고 정당을 만들 수도 있는 사람들이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하튼 좀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분명히 해줄 때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게 되는데 과연 오늘날의 국민의힘이 그런 것인가.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원들이라도 좀 나서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면서 이제 개혁의 깃발을 들어야 되는데 이거저거 눈치 보면서 나서지는 못하는 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겠다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표결을 하는지 저는 그것도 참 납득 불가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하튼 본격적인 또 전당대회 그리고 국민의힘 장동혁 사퇴 여부에 대해서 갈등이 계속 분출하고 있어서 이 문제 또 어떻게 되는지 저희들이 주목하면서 취재해서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디어 오늘 사행시. 사행시의 달인 네, 구경 기자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김은지 기자님 아침 저녁 방송하시느라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자, 좀 쉬세요. 네. 밥 먹으러 가야죠. 네, 식사하러 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